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이 어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도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조응천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탈당을 하셨고 네. 미래대연합 깃발을 올리셨습니다. 네. 소회가 어떠십니까? 참, 며칠 사이에 네. 일찍 겪어보지 못한 아주 급류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깝깝한 한국 정치에 바람구멍 낸다는 그런 심정으로 네.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이제 매기를 자처하셨는데 네. 매기가 물을 떠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자처하시는 겁니까? 그동안에 민주당 내부에서 네. 혁신을 추동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요지부동 결국은 실패를 했고요. 네. 그 민주당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이유는 단지 민주당뿐만 아니고 거대 양당 중에 하나가 괄목상대하게 바뀌면 나머지 하나도 따라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 난 그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건데 이제는 그 내부가 안 되니까 그러면 외부로 나와서 외부 충격을 가해야 되겠다. 양당에 전부 다. 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충격을 가할 정도의 어느 정도의 세력은 돼야 되고 또 국민들께서 저 괜찮네라고 호감을 가지실 정도의 그런 모양새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앞으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그 역대 총선 가운데 네. 이번 총선처럼 신당 움직임이 여러 갈래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거의 없었죠. 의원님 기억에도. 그게 거대 양당 중에 어느 한쪽이 고장이 나고 그랬던 경우죠. 대개 그동안에.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에 양당이 다 역대급으로 참 기득권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당 2당 그러니까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전부 다 기득권에 꽉 짜여 있잖아요. 국민은 안중에 별로 없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도저히 못 참고 나온 사람들이 양당에서 다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총선에 비해서는 신당 세력들이 좀 많아 보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 어느 때보다 제3지대, 제3세력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예, 거고. 라고 봅니다. 다시 좋다. 예, 어느 한쪽만 문제가 됐다면은 그건 좀 힘든데 양쪽이 다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JB타임즈도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일단 궁금한 게 신당 빅텐트 얘기 계속 하잖아요. 빅텐트가 선거연대를 뜻하는 겁니까? 통합정당을 뜻하는 겁니까? 통합이죠. 한 몸이죠. 한 몸을 얘기하는 거죠. 3보입니다. 이준석 위원장도 여기에 동의했습니까?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큰 집 얘기하고 결사체 얘기하니까. 그렇죠. 단순히 텐트가 아니고 집, 구조물, 등기부 등본에 올리자 그런 것 같죠. 아니 그러면 갖는 궁금증이 어차피 한 집안으로 다 뭉칠 거라면 이미 띄운 정당에 그냥 다 들어가면 되는 건데 왜 당을 각각 만듭니까? 이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수 진보를 자처하지만 차이는 별로 없어요. 정강 정책 보면은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어차피 이제 포괄 정당이 되니까 다 스펙트럼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진보 세력이다. 우린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자처를 하죠. 그렇게 한 게 수십 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저기는 보수, 여기는 진보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죠. 사실 얘기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A형 피를 B형 환자한테 그대로 수혈하면 거부 반응이 나서 큰일 나죠. 죽는다. 그러면 반드시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미래대연합을 저는 O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액형으로 치면. 예. 예. 그래서 A형 피를 받아서 예. O형에 놓고 그래서 그 O형을 뽑아가지고 B형한테 주고 B형 피를 받아서 O형에 놓고 그걸 A형에 주고. 의원님 말씀은 간단히 미래대연합을 중심으로 뭉치자 이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저 플랫폼을 하겠다는 거고요. 예. 예. 그동안에 뭐 저희가 추구해왔던 바가 뭐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국 정치의 전반적인 개혁을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저 자신 뭐 박근혜 비서관 출신이고 민주당에서 활동을 해왔고 또 우리 박원석 네, 전 정의당 의원 네, 위원장도 있고 정태근 위원장도 있고 네. 양쪽에서 오신 분들 다 계시고 저희는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이준석 위원장의 개혁신당이 깃발도 먼저 올렸고 지금 확장세도 일단은 더 빠르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세요? 저희는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근데 뭐 좀 그러니까 저기 미래대연합 중심으로 계속 강 뭐 사실상 아니 저희가 중심이 아니고요. 네. 저희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을 해드린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선거 전에 통합정당으로 해서 선거에 임한다. 일단 중간 정리하면 일단 1차 목표는 설 전입니다. 설 전에. 예. 그러면 설 전에 통합정당을 띄우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위원장도 일단 큰 틀에서는 공감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이해를 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네네. 그럼 공천 지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분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요. 네. 뭐 저희 망하라고 지금 앵커께서 지금 뭔 말씀이에요? 이건 상식적 궁금증이라 여쭤보는 거지. 그거는 네. 서로 네. 역지사지하는 그런 기본 틀에서 하면 되는데 네. 그거 가지고 서로 그렇게 주장할 마음은 지금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차피 그 과정은 소세지 만드는 과정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현실적으로 이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영역에서 이제 양당의 공천을 진행하다 보면 부적격자가 나오고 탈락한 사람들이 또 이제 함께 하겠다고 올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일부를 받을 거고 그러면 그분들 내보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교통정리가 안 돼서 다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경쟁 구도가 생기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룰을 네. 미리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뭐 그냥 당원으로 오시는 분, 지지자로 오시는 분과 출마 의향자와는 차이가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출마 의향자로 오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또 뭐 좀 앞줄에 서실 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서로한테 좀 얘기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입당 타진에 올 때. 네네네. 타진에 올 때 만약에 당신이 들어온다면 이래저래 공천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수용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수용하겠느냐라는 것보다 네. 일단은 알고 만에 하나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아하. 정도의 그런 안전장치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의사 교환은 조금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의원님 같은 민주당이 있잖아요. 네. 민주당 이제 적격성 심사 꽤 진행이 됐고 거기서 이제 약간 또 이제 논란이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그 미래대연합에 합류할 현역 의원들이 꽤 된다고 보세요? 혹시 그 물밑에서 타진해 오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까? 뭐 우리 의원들 보면 이제 사신 그윽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면서 야, 저 두만강가에서 매일 저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후레쉬 깜빡거려라 건너갈게 그러고 있는데 탈북합니까 지금? 뭐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많이들 뭐 심란해하고 있죠. 또 일부는 네. 총선 지나면 그래도 뭐 소신껏 좀 활동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다음 전대 때는 당권을 갖고 올 수 있지 않겠냐. 윤영찬 의원이 실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지나면 당 8월 전대에서 역학 구도가 바뀌지 않겠느냐. 8월 전대에서 당권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우리 당이 되는데 왜 나가야 되냐. 세입자가 뭐 막무가내로 집 험하게 쓰고 안 나간다고 뻗댕기고 한다고 집주인이 왜 나가냐. 그게 이제 윤영찬 의원이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인데 저는 그게 당원 당규를 그러면 왜 고쳤냐. 그리고 이 팬덤이 뭐 총선 지나면 없어지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떻게 된다고 쳐도 예. 그러면 또 다른 대상을 찾아가지고 팬덤은 또 형성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총선 지나면 사정이 좀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비현실적으로 좀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 예. 그 이준석 위원장이 여대 그 출범했고 축사를 할 때 네. 대선 서약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선 때까지는 함께한다는 서약하는 정당만 함께해야 된다. 축사관이 뭐 나중에 나서 백플 할 때 아마 그렇게 백플 할 때. 예,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어떤 복선에 깔려 있는 발언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오히려 일각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네. 싹 다 몰고 국힘으로 데리고 간다. 이런 그 썰이 난무해요. 이제 그걸 오히려 불식시키는 바람.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고. 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그 국힘으로 다 갈 건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도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데 네. 혹시라도 그 새로운 통합정당 안에서의 대선 경쟁 구도를 염두에 둔 포석 깔기 발언이 측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나요? 이낙연 대표께서는 당신 스스로 저는 뭐 대권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미 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몇 번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그 금요일에 모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총선 불출마에 대해서 아주 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고 네. 대권을 여쭤보니까 지금으로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정치인들의 문법에 지금으로선이 뭘 뜻하는지는 그건 뭐 예. 뭐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질문이 드리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당내에 뭐 여러 명의 대권 주자가 있을 수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대선 주자를 배출하는 그런 정당이 되자 뭐 뭐 별로 지금 일단 지금이 급한데 그 뭐 대선이 무슨 지금이 급하다? 아유 그럼요. 설 전에 통합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로 실무적으로 물밑 협상을 하고 있어서 스케줄 같은 것도 맞추고 그러고 네.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아파트 살다가 다리 밑으로 나와가지고 겨우 이제 바람 피할 비닐을 구했습니다. 네. 매일 물 떠오고 장작 패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몇십 년 전 비유 아니에요, 그 너무. 아니 실제 그래요. 근데 뭘 대선이 어떠고 저떠고 하시는데 참 아유. 제 입장에서 궁금한 거 여쭤볼 수 있지 왜 그러세요? 응?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지역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창준 위원장 하면서 어저께도 저 발기인 대회 하느라고 하루 종일 여의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전화로 죄송합니다 뭐 그러고 있는데 네. 뭐 몇 분은 또 오셨더라고요. 예. 지역구에서 네네네. 어제 그 행사에 어쨌든 뭐 주말을 이용해서 예. 틈틈이 지역 가서 인사드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최민희 예비 후보 있잖아요. 네.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결정적 순간에 사적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 정치인의 책임 이런 그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적 유혹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 연말까지 민주당이 뭐 통합 비대위라고 네. 저는 아예 딱 찍어서 얘기했고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저도 그 안에서 지금 뭐 탄탄한 지역에서 그냥 있는 게 편하지 아파트에 있는 게 편하지 왜 다리 밑으로 갑니까? 시베리아 벌판 나선 거다. 네. 그리고 저는 이 한국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인데 네. 그게 사적인가요? 글쎄요. 저 좀 국회의원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최민희 의원은 그전에 뭐 조국 지키다가 지금 이재명 지키시는데 국회의원은 특정인 지키라고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민생과 국익을 지키라고 있는 거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저는 제가 죄송한 거는 제 지지자들 당원들입니다. 제가 뭐 저 혼자 힘으로 저 재선이 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조응천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